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 오늘은 미디어 리터러시 마지막 시간으로 혐오 중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혐오 중국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한번 학습지에 적어 보실까요? 네, 다 적으셨나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관련 키워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볼게요. 讨厌, 讨厌. 싫어하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혐오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쓰이기도 하거든요. 讨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혐오로 인해서 또 함께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차별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중국어로는 歧视 차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두 가지 표현을 배워보면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이 혐오 중국이라는 주제로 준비한 소주제는 이렇고요.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혐오 중국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중국인의 위생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화면 보실게요. 네. 머리에 비듬이 많은 학생들, 상의를 벗고 앉아있는 아저씨.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요. 네, 상의를 벗고 있는 아저씨는 바로 이 사진인 거죠. 우리가 베이징 비키니 혹은 비키니족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딱 이 사진 봤을 때 혐오스러우신가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 사진은요? 대비되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혐오스럽게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기저에 중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나라는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중국에서도 베이징 비키니를 공공장소에서 우통을 벗는 이러한 행위를 문명적이지 않은 행위라고 해서 집중 단속하기도 하는데요. 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500원에서 많게는 34,000원까지도 이르기도 한대요. 자, 베이징 비키니에 관련된 영상 선생님이 첨부해 뒀으니까 링크 타고 보시고요. 네, 영상에서도 제시가 됐지만 베이징 비키니는 중국어로 빵예라고 하는데 이렇게 배를 드러내는 이런 행위가 사실은 또 독특한 중국의 문화이기도 한데 배를 가리키는 복자 후 이거와 행운을 상징하는 복자 후 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쵸? 비슷해서 배를 드러내는 것이 복을 불러온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중국인들 예전에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뭐 꺼려지는 그런 행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서 이러한 배를 드러내는 행위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행위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점점 확산되면서 단속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러한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집중 단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국의 유명한 공식 계정인 인민일보의 소셜미디어에 한 네티즌이 잘가 빵예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베이징 비키니 이런 행위가 사실은 오랜 기아, 빈곤, 전란의 역사 속에서 중국의 평민, 백성들은 뭔가 더위를 피하는 피서 자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더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별다른 수가 없었고 그냥 옷을 벗는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환경에 대응하는 생활 방식이 문명 문화라고 한다면
우통을 벗는 이 동지들을 문명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다소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네티즌은 망에 이게 사라져야 할 필요성은 그래도 인정을 했어요. 공공장소에서 기본 예의를 중시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했던 그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비문명적이고 비위생적일 것 같은 그런 모습들로 인해 이제 중국을 혐오하는 그런 현상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위생관념에서 봤을 때는 또 사실은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게 중국의 화장실 문화인 거잖아요. 보시면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화장실을 언급하면서 더럽다고 말을 많이 하죠. 일부 낙후된 지역에서는 칸막이조차 없는 화장실이 존재하지만 예, 바로 이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딱 이거 봤을 때 칸막이 없어서 정말 혐오스럽다. 뭔가 비위생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하지만 중국도 이런 낙후된 지역은 이런 모습이 아직까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생활 수준이 여유로워지고 있음에 따라서 대다수의 화장실의 청결 상태랑 시설이 양호해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데요. 관련 영상을 선생님이 첨부했으니까 보시고요. 선생님이 중국의 화장실 혁명이라고 해서 정말 최첨단 시설, 뭐 위생적인 그런 화장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현재 주석인 시진핑조차도 중국의 화장실은 혁명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잘 씻거나 위생관념이 철저해지는 것은 주어진 환경과 그 사회가 얼마나 선진화됐느냐의 문제이지, 원래 그 민족이 더럽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문제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목욕 문화가 발달한 일본인이 상대적으로 덜 씻는 한국인들을 옛날에 비하하고 더럽다며 손가락질했던 그러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자, 이게 보시면 이 하나의 기사거든요. 일본에서는 한국인 더럽다라는 그런 뭐 내용이나 책 제목으로 책을 내면 무조건 2, 30만 부가 팔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혐한인 거죠. 그러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한국 사람은 예의가 없고 목소리가 크다, 지저분하고 위생관념이 없다 등등 이렇게 정말 혐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출판되면 정말 이렇게 많은 수가 팔린다고 하네요. 일본에 비해서 그런 주어진 환경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다소 온천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것이지 우리 한국인들이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인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닌데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중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잘 씻지 않는 그런 환경, 그런 시설 때문에 잘 씻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런 환경이 문제인 거지 중국 민족 자체가 더럽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위생관념에 문제가 있을 것만 같은 중국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중국 남방의 습관이긴 하지만 식사용 빈 식기는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씻는다고 해요. 중국 사람들은 식사용으로 나온 식기나 젓가락, 컵을 뜨거운 물이나 차로 먼저 씻은 후에 반드시 그 다음에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탕이나 찌개를 여러 명이 숟가락으로 같이 떠먹는 문화가 아직까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외국인들조차 오랫동안 비위생적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탕은 물론 잡채나 탕수육과 같은 요리들조차 자기 젓가락을 쓰지 않고 따로 덜어 먹는 젓가락이나 숟가락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보시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판이 보이시죠? 그래서 각 채마다 덜어먹는 그런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놓아두고 돌려서 자기 위치에 갔을 때 이렇게 공용 젓가락, 공용 숟가락을 사용해서 떠먹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공용 젓가락을 꽁콰이, 공용 국자, 공용 숟가락을 꽁샤오라고 하거든요. 네. 베이징시 같은 경우에는요. 공용 젓가락과 국자를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올해 6월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혐오 음식 이제 살펴볼 텐데요. 혐오 음식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사이트에 쳐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국 혐오 음식, 뭐 중국 혐오 음식 탑5, 뭐 등등등등, 뭐 극혐주의, 약혐주의 되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죠? 사진도 이거는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많을 테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이런 사진들 보고 막 혐오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중국인의 음식 문화를 비난하고 있는가? 비난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판하고 있는지. 중국인의 음식 문화가 만약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당한 비판은 당연히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그 내막을 모른 채 단순히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음식 문화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박쥐를 먹는 행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사진이 이제 박쥐를 먹는 그런 어떠한 블로거의 모습인 거죠. 중국 사람. 근데 여러분들 저번 첫 코로나19 주제로 다뤘을 때 박쥐를 먹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우리 복을 의미하는 중국어 발음 푸 이거와 박쥐의 비엔푸의 푸가 발음이 같아서 그래서 먹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그 독특한 문화 풍습이긴 한데 어쨌든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에 막 코로나 그 사태가 심각해지자 많은 한국 네티즌은 박쥐를 먹는 중국인의 음식 문화를 비난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죠. 황교익 씨는 한국인도 과거에 박쥐를 먹은 적이 있다라면서 중국인의 음식 문화를 혐오하지 말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네, 사건의 발단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에서 황교익 씨가 1979년에는 아예 박쥐 관련된 한 박사님이 박쥐 좀 그만 잡아먹자.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멸종 위기에 있다는 말까지 했다라면서 박쥐를 약이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인도 많이 먹었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또 설현 씨까지 언급을 해서 뭔가 이제 파장이 좀 커지긴 했는데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내가 과연 박쥐 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를 혐오하는 것인지 아니면 박쥐 고기를 먹는 중국인을 혐오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차원에서 개고기를 먹던 한국인을 혐오하던 그 외국 사람들과 뭔가 비교해 봐서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문화 상대주의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프랑스 한 배우가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각국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 정치 등등 요인이 다른 만큼 문화는 다양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상대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죠. 예를 들면 가족,
부족,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살인을 하는 이른바 명예살인 같은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라면은 상대적 관점의 문화로 존중받기 힘들죠. 그쵸? 이렇듯 반인륜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그들만의 독특한 그런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등등의 요인으로 인한 그런 다양한 문화는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문화의 상대주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혐오 표현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하나하나 보실게요. 짱깨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짱깨 어원을 아시나요? 자, 중국 발음으로 짱꼬이, 짱꼬이라고 하는데요. 짱꼬이는 사실은 중국말로 주인장 혹은 돈 괴짝을 지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뜻으로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사실은 짱꼬이는 주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1887년 고종 황제는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자주 독립 국가임을 선포했죠. 그런데 일본은 대한민국을 광탈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선인 혹은 조센진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권도 없는 나라의 천한 사람들이라고 비아냥을 한 건데 우리도 조센징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중국인들한테 이렇게 짱깨라는 그런 비하하는 듯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실제로 보시면 장위안 씨가 한 프로에서 짱깨를 치는 건 1초겠지만 저는 하루 종일 기분 나빴어요. 중국인들 되게 기분 나빠하시죠. 그죠? 또 같은 의미로 착장죽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사실은 착한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뿐이라는 이 필립 셰리던 장군에 의해서 나온 말인데 미국의 전쟁 영웅 필립 셰리던 장군은 자신은 좋은 인디언이라고 말한 한 족장에게 좋은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셰리던 장군은요. 수많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학살한 장본인인데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혐오 발언을 이거를 착안해서 착한 짱깨는 죽은 짱깨다. 이렇게 해서 줄여서 착장죽장이라고 비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을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에서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실제로 알고 있어요. 이 말 뜻을.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중국인들이 되게 슬퍼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짱꼴라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 보시면 짱꼴라는 사실은 청나라 시대 때 황제 앞에서 중국 사람들이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인 누차이라고 부르던 말인 청국노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짱꼴라라는 이 말이 조선에도 퍼져가지고 중국인들을 청국노를 중국말로 칭구어누가 짱꼴로 이렇게 바뀌어서 불려졌고요. 또 일본이 대만을 지배하면서 일본에도 짱꼴라라는 말이 유입이 되어서 일본에서는 청국노의 중국어 발음인 청구어누가 짱꼬로 이렇게 발음이 되어서 퍼졌다. 이렇게 유래가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짱꼴라도 짱깨와 더불어 되게 우리가 비하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죠. 다음에 또 한 가지 왕서방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기사에서도 많이 언급이 돼요. 그런데 왕서방이라는 이 출처는요. 보시면 중국에 이제 흔한 성씨가 나오거든요. 이왕장. 이왕장이 흔한 성씨인데 한때는 왕씨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보통 왕서방이라고 불렀어요. 이때 왕서방의 서방은 벼슬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부르고 있는 왕서방은 뭔가 장사 속의 밝은 돈만 밝히는 중국인을 비하하는 그러한 표현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돈만 밝히는 그런 설정으로 희화하는 그런 노래가 나왔거든요. 이게 왕서방 연가라는 건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걸어놓은 유튜브 보세요. 노래가 은근히 중독성이 있죠. 그죠? 노래 내용이 이제 중국인 비단 장수가 명월이라는 기생한테 흠뻑 빠져서 돈으로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왕서방이라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돈 밝히고 뭔가 되게 뚱뚱하고 뭔가 그런 뭔가 비하하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광고에서도 쓰이는데요. 그런 이미지가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첨부한 링크 보세요. 네, 잘 보셨나요? 날렵하고 잘생긴 박보검에 비해서 만리장성남이라고 설정된 이 사람은 작고 뚱뚱하고 막 돈만 있고 별로 비호감인 그러한 설정인 거죠. 그래서 어떤 여성으로부터 느닷없이 막 뺨을 맞고 댄스 배틀과 바둑에서 모두 패하고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보면 우리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박보검한테 그냥 빠져가지고 잘생겼다 이렇게 그냥 끝날 수 있는데 중국인들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뭐야 이거 대놓고 중국인을 골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가? 뭔가 좀 약간 기분 불쾌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광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뉴스 전체를 한번 보셨을 때 좀 어떤 뉴스의 의도가 느껴지시나요? 그냥 단순히 이 광고 자체가 뭔가 중국인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중국인들이 뭔가 싫어하고 이 광고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낸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이렇게 이 광고를 문제 삼는 게 사실은 광고 내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류 스타 때리기와 사드 문제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뭔가 다소 편향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바라볼 때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이 점인 거죠. 또 한 가지 사례 볼까요? 조선일보에서 나온 왕서방 때문에 갈치 찾아 산만리, 중국 싹쓸이로 세네갈산 껑충, 마트들 베네수엘라산 가라타 등등 지금 실제로 기사 제목이에요. 자, 또 다른 기사 제목 볼까요? 참치 와인이여 버터값 들썩 대륙의 포식 어디까지? 고급화된 왕서방 입맛에 곱비 풀린 소고기값. 중국인이 아보카도 먹기 시작하자 전 세계가 울었다. 이거 지금 보여드린 다 기사 제목, 실제 기사 제목이에요. 근데 이거 보시면 어떤 느낌 드시나요? 중국인들이 돈 좀 생겼다고 다 먹어치우는 바람에 가격이 오르게 생겼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중국 탓이라는 논리에 과장과 왜곡이 있는 경우가 다소 있는데요. 실제로 보세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용을 보면요. 미국의 아보카도 소비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마저 아보카도를 즐기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뉴스 자체도 미디어 자체도 뭔가 그 기저에는 중국인을 뭔가 왕서방 이미지에 빗대서 기사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서 매체의 내용을 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린 기사의 댓글도 보시면 사실은 더더욱 혐오의 표현들이 많죠. 보시면 얘들 큰 땅덩어리가 빨리 쪼개져야 지구의 평화가 올 텐데 여러분들 뭐 중국 사람들 몸 자주 안 씻는다고 욕하시는데 얘들 막 씻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물을 써댄다고 얘들이 막 물을 다 써댄다고 환경에도 영향이 갈 테니까요. 애들이 막 돼지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은 뭐 지구 온난화는 걷잡을 수 없을 상황이 될 겁니다. 등등.
그냥 댓글은 거의 뭐 비판보다는 비난 수준이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혐오와 차별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네. 시노포비아라는 일단 개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자, 중국을 의미하는 시노와 공포증을 의미하는 포비아의 합성어로 중국과 관련된 것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더 나아가서 뭔가 혐오하는 그런 현상을, 중국 혐오 현상을 시노포비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노차이나가 문구가 많이 커뮤니티에 돌아다녔죠. 그죠? 이거와 관련해서 또 노차이나 이런 티셔츠까지 유행을 했죠. 자, 선생님이 첨부한 링크 보실게요. 그 시노포비아 형상이 정말 도를 넘은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잘 보셨나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한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그런 중국인 혐오가 더 나아가서 동양인에 대한 혐오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혐오와 차별에서 있어서 가짜 뉴스로 인해서 우리가 또 그런 혐오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어떠한 중국이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노벨상 박사의 그런 충격 고백이 있었다라는 가짜 뉴스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팩트 체크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혼조 다스쿠 교수인 거죠. 이 사람이 나와 교토대 이름이 거짓 고발 잘못된 정보로 확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또 그리고 실제로 한국일보의 실제 사례예요. 기사예요. 여기는 한국인의 집, 문 앞에는 차별 딱지 붙이는 중국 공안 이웃. 뭔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차별 딱지를 붙였다. 이 지금 내용인데요. 실제 이 붙여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보세요. 뭐 외국 가셨다가 집으로 귀가하신 거 환영합니다. 바이러스 조치에 따라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가 필요합니다. 뭐 이럴 경우에는 뭐 정상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격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협조 부탁합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생활 하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특정 한국인에 대한 그런 조치가 아니라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특정한 상황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일반적인 조치인데 이렇게 잘못 쓰여진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예 대놓고 중국을 혐오하는 혐중의 그런 그 기저가 깔려있는 미디어가 있거든요. 이 보시면 이게 돌체앤가바나라는 유명한 그 브랜드잖아요. 패션 브랜드.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딱 보세요. 이게 중국 버전이고요. 중국판 버전이고 이것은 일본판 버전.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세계에서 보여주기 싫어할 만한 구석들만 요리조리 찾아서 사진을 찍기로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중국은 후진국으로 묘사를 한 거죠. 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을 바탕으로 찍은 사진 보세요. 비교해 보면 일본은 비교적 시내, 높은 빌딩, 화려한 도시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반면에 중국은 베이징에도 분명 화려하고 고층 빌딩이 많거든요. 현대적인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낙후된 곳들, 촌스러운 사람들만 부각시켜서 이렇게 찍고 있죠. 네, 차이나랩은요, 네이버와 중앙일보가 함께 중국 관련 소식을 전하는 매체인데요. 그래도 차이나랩은,
흔히 뭐 중국과 관련된 뭐 좋은 그런 기사들도 많이 쏟아내고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친중이기도 한데 보시면 제목 보세요. 대림동 중국 상권 영등포 건너 마포 넘보나 뭔가 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뭔가 넘본다라는 그런 이미지 뉘앙스가 일단 제목부터 느껴지시나요? 그런 다음에 기사를 보시면 뭐 대림동에서 중국 상권이 영등포로 확산 중이다 등등 해가지고 머지않아 중국어 광고판이 덕지 붙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덕지덕지라는 이 말 자체가 일단은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죠. 그죠? 같은 또 기사 내용이에요. 중국 상인들의 비즈니스 감각, 그들은 단도 1원이 남아도 뛰어들고 막 이렇게 뭐 악조건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파고든다. 그러면서 선비 같은 한국 기업은 여기에서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뭔가 기사 자체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기사 전체를 보시면 중국인이 이제 한국에 와서 뭔가 상권을 이제 확장하는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뭐 코리아타운 해서 장사하고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막 그런 와중에 외국 사람들한테 뭔가 차별당하고 그러면 우리는 기분 안 좋겠죠.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뭐 이런 기사를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중국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남아시아인들 또한 차별적 시선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속하지 않은 타 집단에 대한 차별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학벌, 성별, 나이, 지역 등등으로 인해서 뭔가 나랑 다른 사람들은 뭔가 걸러내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건데 좀 씁쓸하네요. 또 한 사례를 보시면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된 그런 현중 그런 사례를 안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보시면 네덜란드의 한 라디오 방송이래요. 거기에서 이 내보낸 노래가 중국인보다는 예방에 더 좋다라는 노래인데 내용을 보시면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냄새나는 중국인들 때문이며 벌써 수백 명이 죽었다. 그 바이러스는 볶음밥 속에 있다. 중국 음식을 먹지 않으면 두려울 게 없다. 등등의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어요. 그 와중에 진행자는 심지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 관해서 치료 없는 안락사를 언급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 나라 정부가 나쁘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들까지 혐오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또한 중국인들이 자신들을 향한 혐오 발언에 화를 낼 권리가 없는 걸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은 맞으나 우한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냄새나는 중국인이 문제며 중국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건 되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닐까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이 동아시아 지역의 더러운 동양인들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고 그러니까 동양의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동아시아의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 우리 너무 기분 나쁘죠. 그죠? 실제로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 포함한 동양인들을 지금 막 차별하고 혐오하고 비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중국인들도 중국의 방역 체계를 비판을 하고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뭔가 그런 태도나 처치의 문제나 언론 탄압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도.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쏙 빼놓고 오로지 전적으로 중국인들 때문이다. 그들 때문에 질병이 번진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처사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혐오는 인간의 본능이다. 감염병과 혐오의 관계에 관해서 다룬 영상이 있는데
감염병이 한번 유행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집단적인 심리 반응은 3단계로 나눠진대요. 첫 번째는 뭔가 잘 알지 못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뭔가 생명을 잃지 않을까라는 불안, 이게 첫 단계고요. 두 번째는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대상들 혹은 집단들에 대한 혐오 반응이 나온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원인을 만들어냈던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3단계까지 간다고 해요. 이 관련 영상 첨부했으니까 보실게요. 지금 팬데믹, 정말 세계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인 그런 현상인데, 지금 우리 3단계에 처해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단계. 코로나의 원인인 중국한테 이제 책임을 전가하면서 혐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코로나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선생님이 강의 중간에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중국인뿐만 아니라 내가 속하지 않은 타 집단에 대한 혐오가 지금 만연해 있잖아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한번 첨부한 링크 보실게요. 이로 인해서 선생님의 강의는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혐오 중국과 관련된 나만의 주제를, 토론 주제를 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